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귀 분석을 할 때 현재 우리의 도구가 이제 KNN이라고 하는 도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도구죠. 그거를 통해서 최선을 이제 다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제 북권 문제에 있어서는 KNN이 그 뭐 97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알고리즘 없이도 그냥 우리가 간단한 if else문으로 해결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97이 나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이제 대단한가?'라고 좀 여기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제 사실은 거의 인제 항등함수에다가 그냥 노이즈를 살짝 끼워 놓은 거니까 이 데이터가 뭐 대단하거나 이런 건 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어느 정도 인제 그 노이즈가 이제 끼어 있고 이러니까는 모형을 이제 적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모형을 이제 적용할 때 현재 데이터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좀 고려를 해 줘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점들을 다음과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제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인제 Xtrain, Xtest, Ytrain, 이제 Ytest 요런 식으로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rain test split을 이제 해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인제 그 XS가 데이터가 이제 돼야 되고요. 이제 Y가 다음과 같이 인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로 나눠 줘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어제 인제 논의 드린 바 셔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요 셔플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값이 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설정 안 해 주신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셔플이 됩니다. 웬 왜냐면 웬만하면 요게 이제 그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논의의 필요성을 위해서 좀 강제로 끄겠습니다. 그 왜 그런가는 이 현재 훈련 데이터를 그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 드리는 이제 과정에서 상의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제 테스트 사이즈를 이제 설정하는데 역시나 기본값은 4분의 1 25% 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으면 요렇게 인제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개수를 지정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총 S개가 이제 100 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요거는 인제 공교롭게도 그 100 이니까 이 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딱 고만큼이 나오겠죠. 근데 25% 대신에 예를 들어서 25 라고 개수를 지정을 해도 되고 뭐 뭐 3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 또는 개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나는 15 개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을 지정하시면 이제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100 개니까 딱 25 개가 훈련 이제 시험 데이터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이제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뭐 하지 않았었나? 요 랜덤 스테이트 있었죠. 요 랜덤 스테이트. 근데 지금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왜? 셔플을 안 하니까. 랜덤리스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왜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각 데이터마다 좀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셔플을 이제 안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를 인제 훈련 데이터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의 이제 심사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이 훈련 데이터로 요런 이제 모형 어떤 요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모형이 이제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이 시험 데이터는 이제 이 훈련 데이터의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인제 다음 것을 예측하는 요런 방식으로 이제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아닌데 이 x가 시간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셔플을 반드시 꺼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험 데이터와 이제 훈련 데이터의 이제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수집이 됐다면 미래의 것이 훈련 데이터에 들어가고 과거의 것이 미래로 가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 미래를 알 수 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인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집이 된 데이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그때는 저 셔플을 이제 안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표본에 따라 표본들의 이제 순서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셔플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랜덤 스테이트는 지금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혀 인제 필요하지 않죠. 또 뭐 있었는데 또 있었죠. 요 스트래티파이 요 인제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셔플도 안 하는 데다가 지금은 인제 유형이 없어요. 음 이 스트래티파이는 유형별로 이제 구간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회귀의 데이터에서는 이제 스트래티파이가 전혀 인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설정으로 우리 인제 수행을 이제 해 보고요. 그러면 인제 훈련 시험 데이터가 이제 준비가 이제 됐다면 이 모형을 이제 형성할 때 모델 fit하고 x train, y train을 이렇게 경험을 이제 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인제 경험했고, 그러면 인제 이 x train과 y train을 이제 경험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가 예상을 시각적으로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x축이 x train의 영역들이고, 그리고 y 값은 현재 훈련된 모형에 x train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인제 발생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발생하고 나면 초록색 더하기 기호로 어디에서 인제 예측을 했는지 다음과 같이 인제 시각화를 해 주도록 한번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명시를 해야 되죠. 마커는 더하기로 하고, 컬러는 이제 그린의 약자 G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죠? 요렇게 인제 해 보았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다시 제시를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코드로 인해서 제가 의도하는 효과가 났는지 먼저 인제 확인을 해 볼게요. 요 밑에 쪽에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요게 마커가 초록색이라 좀 안 보이네. 그러면은 얘네들을 좀 까만색으로 그릴까요? 컬러를 이제 블랙으로 이게 시크하게. 그죠? 현실의 데이터다. 블랙하게. 요렇게 인제 그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는 다시 한 몇 분 동안 제시를 드릴 텐데, 이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지금 잘 됐어요. 제가 의도한 바가 잘 됐고, 요 까만색들이 이제 리얼 데이터들이죠. 현실의 데이터. 그리고 우리의 인제 모형의 예측이 초록색의 십자가인데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벽 그냥 딱 겹치잖아요. 완벽하게 일치해요. 어느 하나도 어긋나는 점이 없습니다. 요러면 이제 100 점인 거죠. 그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는 이런 거죠. 훈련 데이터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훈련 데이터를 예측해 보라고 한 거니까 봤던 문제를 고대로 내준 거예요. 근데 봤던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형이 인제 형성이 됐다."라고 인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할 것이냐, 이게 인제 궁극의 시험이잖아요. 수능. 근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죠.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X 테스트를 가지고서 이제 모델한테 프리딕트를 이제 시켜야 되는데, X 테스트 이렇게 이제 하고, 마커는 이제 똑같이 갈게요. 마커는 이제 어차피 이제 구간이 다르니까 저 뒤쪽 구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컬러는 이제 뭐로 할까? 뭐 약간 마젠타? 뭐 분홍색 계열 뭐 요런 걸 이제 마젠타라고 여기서 부르더라고요. 뭐 그런가 봐요. 그죠? 뭐 옐로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옐로우는 쪼끔 안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은 사실상 이제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X 트레인을 X 테스트로만 이제 바꾸면 되는 거고, 뭐 색상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가 그냥 적당히 이제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인제 요렇게 인제 예측을 하면서 현실의 데이터랑 이제 큰 괴리를 보이고, 그리고 뭔가 예측 자체를 그냥 어느 하나의 값으로 완벽하게 이제 동일하게 해 버리면서 '이거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 모형 자체는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알고리즘의 원리로 인해서 현재 형성된 모형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실패를 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평가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KNN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싶은 거예요. KNN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잘하는데, 지금같이 인제 제가 딱 KNN의 원리를 가지고서 얘가 못할 법한 그런 구성을 데이터의 분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얘한테 시켜 보니까 "훈련 데이터에서 100점 맞던 애가 수능 가서 빵점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험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인제 코드의 인제 전체고요.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의사항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미 이제 잘 해 주시고 있죠. 채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오류라든지 어떤 출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크린샷으로 이제 보내 주시면 서로 얘기하기가 편리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p 밸류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사이킬런이 아니고 이제 요 사이킬런에서는 이제 기계학습을 수행하기 때문에 R 스타일로 p 밸류를 표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scipy라고 하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에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요 scipy에서 인제 stats라고 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scipy의 stats 요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인제 p 밸류를 이제 따로 뽑아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안 뽑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 이제 전문가분들은 인제 기존에 이제 R 같은 걸 이제 많이 사용해 오셨잖아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요 R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정합성, 귀무가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모형을 형성해 놓고 나서 인제 귀무가설을 그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제 요 p 밸류를 이제 뽑아 보고, 요 p 밸류가 이제 그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아 이거는 인제 우연히 그렇게 됐을 확률은 인제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 모형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연히 잘 맞을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 모형이 현재 데이터에 이제
적합하다. 요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통계의 주요한 이제 방향성이고 도움이 되죠. 근데 왜 기계학습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느냐라고 하면 기계학습에서는 모형의 정합성보다는 그 요 테스트로 평가를 하는 것이 궁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p 밸류가 뭐 높든지 낮든지 뭐 그런 것은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트레인에 대해서는 이 KNN이 p 밸류가 굉장히 낮겠죠. 왜냐하면 "오 잘 돼." 100점 맞았으니까 잘 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 데이터에서는 완벽하게 못하니까, 그러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그 귀무가설을 이제 통과한다고 해서 그게 '더 좋은 모형이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 이제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기계학습은 궁극적으로는 인제 시험 데이터를 통과하는 것으로써 그 뭐 p 밸류가 됐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뭐 아무리 좋아도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이제 말짱황이다. 약간 인제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뭐 그 p 밸류를 뭐 시험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 모형의 정합성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런 거죠. 그 시험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모형의 정합성을 이제 보게 되면 시험 데이터 자체를 경험시켜 주게 되니까, 그러면은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정보 누설에 누출에 이제 문제가 이제 되니까, 그래서 좀 하여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기계학습은 이제 쪼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거고요. 보려면 볼 수는 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인제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인제 그런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제 그 사이파이의 그 스태츠의 그 API를 또 이제 한참 좀 소개를 드려야 돼서, 그럼 약간 이제 딴 길로 좀 많이 가야 돼서 어 지금은 이제 제시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인제 지금 같은 이제 상황에서 우리 점수를 한번 매겨 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시각적으로 보니까 훈련 데이터는 되게 잘했고 시험 데이터는 많이 못한 걸 알겠어요. 많이 못한 걸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인제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을 이제 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래쪽으로 이제 별도로 내려와서 이제 점수 자체를 이제 뽑아 보는 그런 부분을 인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점수를 뽑는 이제 가장 근거 자체는 이제 요런 식이죠. 먼저 이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점수를 좀 뽑아 볼게요.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인제 예측값을 이제 획득을 하고, 그러면 인제 현재는 회귀 분석이니까 예측값 자체도 다음과 같이 실수값으로 나오죠. 정확하게는 부동소수점 값이죠. 부동소수점 값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이 정답 Y가 인제 얼마나 인제 다른가가 지금 관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토시 하나까지 절대로 안 틀려요. 요 소수점이 아무리 그 상세해도 완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제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얘를 이제 보면 Y predict랑 이제 Y가 완벽하게 이제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참, 그 Y train이죠. 완벽하게 이제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100 점이 딱 나옵니다. 그죠? 완벽한 점수.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제 시험 점수죠. predict에서 인제 X 테스트 요렇게 하고, 그리고서 인제 Y predict를 이제 보면서 같이 인제 얘기를 해 볼게요. 요거 인제 비교를 위해서 인제 Y train하고 이렇게 인제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보시면 프린트문을 두 개를 다 그냥 출력을 해 버리죠. 프린트 이렇게 인제 있고, Y 테스트가 인제 정답인 인제 상황인 건데, 이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제 그 차이 자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y 같은 경우에는 5.351 어쩌고 저쩌고고 5.351 어쩌고 저쩌고 갖고 그냥 다 똑같은 값이 돼 버렸어요. 이게 좀 의아하죠. 그죠? '이거 왜 이러지?'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인제 얘 같은 경우에 정답은 당연히 인제 계속해서 인제 다른 값이 인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 왜 똑같은 값이 나오고 또 이거랑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그런 점이 인제 우리 KNN의 원리를 의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평가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만약에 위와 같은 스타일로 앞서 했던 스타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틀려요. 그죠? 근데 이런 평가가 쪼끔 가혹하다는 거죠. 왜냐면 정답이 1.0 인데 예측을 1.001로 했어요. 그러면 거의 근사한데 요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얘는 어쨌든 틀린 거야. 그냥 딱 false를 내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은 이제 유형을 평가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인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예측을 수행을 했을 때는 0 번, 1 번, 2번 중에서 하나가 나와야지 이런 것들이 0.5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니면 다 틀린 거죠. 뭐 0에 더 가까운 뭐 1이 2 보다 뭐 더 잘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연속적인 그 값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한 것과 이렇게 예측을 한 거는 품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주가를 예측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오늘 혹은 온도를 예측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오늘 기온이 얼마가 될 것입니다.' 예측을 했는데 거의 비슷해. 오. 그러면 주식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온도를 잘 맞추면 기상청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죠? 근데 그 차이가 많이 나면 똑같이 틀린 게 아닌 거죠. 뭐 '야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비슷하지만 어쨌든 틀렸잖아?' 그러면 내가 2로 하나 200 으로 예측하나 틀린 건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차이값, 오차를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음. 요렇게 해서 오차를 기반으로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차도 5 개만 이제 출력하도록 하죠. 그러면 인제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인제 차이 값을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이 차이 값을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차이가 얼마다.'라고 하는 이제 단일한 스칼라 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다른 이제 뉘앙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평균 제곱 오차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되게 이제 간단한데요. 오차를 이제 구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떤 이제 하나의 단일한 이제 지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오차를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양수음수가 인제 있잖아요. 그래서 요 numPy 앱솔루트를 해 가지고 오차를 요렇게 인제 그 절대값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0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값들이 지금 이제 플러스가 뭐 당연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얘네를 이제 평균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이제 정규화를 해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차가 어느 하나는 플러스고 어느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서로 상쇄가 돼 버려서 오차가 없는 걸로 간주가 될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평균 내기 위해서는 오차의 이제 정도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부호는 이제 방향성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차가 발생했느냐, 그게 인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정답과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그러면 이제 빵 나오겠죠. 그죠? 근데 오차의 인제 절대값적인 측면으로 살펴본다면 얘는 인제 0 이상의 이제 값이니까 0이 아니면 어쨌든지 뭐 그 방향이야 뭐 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답과의 이제 편차가 있는 것이다.' 요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절대값을 이제 구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게 평균 절대 오차예요. 그러면 이 평균 절대 오차가 지금 2.6 만큼 이제 난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까운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한데, 얘네들은 이제 첫 번째 시작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까웠거든요. 5.3 뭐 4.4 이런 식으로. 둘의 차이가 인제 1 이하로 이제 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차이 값들을 종합해서 인제 평균을 내니까 한 2.6 만큼의 어 정도의 차이가 이제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 때는 지금처럼 서로 이제 다른 이제 차이 값을 이제 갖는 지표를 이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제 하고 나니까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서는 이제 이게 몇 점일까? 그런 점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약간 인제 요런 게 인제 궁금한데, 그래서 약간 100점 만점의 느낌으로 점수를 이제 환산해 주는 그런 지표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표를 이제 결정계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건 이제 공식이 간단하긴 한데 구현하기가 쪼끔 이제 번잡스러우니까 요 R2 스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요 R2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제 R2 그리고 요건 이제 결정계수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R2 스코어에다가 이제 정답 Y 테스트랑 이제 예측 Y 프리딕트인데, 요 Y 프리딕트의 이제 맥락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X 테스트를 이제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Y 프리딕트라는 이제 변수를 이제 위에서 좀 재활용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인제 오타가 있는데요. 프린트에서 자꾸 오타를 내고 있네요. 음.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결정 개수가 이제 얼마가 나왔는데, 이 결정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음 요 수치가 이제 어떤 것인가를 논의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해 보겠습니다. 이 R2의 값의 그 최대값은 언제 이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이제 일치하는 경우에 최대값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0 점의 느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 R2 같은 경우에 언제 이제 빵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다 틀렸을 때 빵점이 아니고 정답의 평균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빵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의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y mean 하고 y test 이렇게 인제 하면 이렇게 하면 인제 그 평균값이 얼마 나오겠죠. 근데 이게 그 R2에 들어가서 이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요 y mean 값 자체가 그 y test만큼 이제 생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제 y mean이라고 하는 이제 스칼라 값을 그 y test의 인제 개수만큼 증가를 시켜 가지고 반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R2 스코어를 이제 뽑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프린트에서 R2가 0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R2 스코어에서 Y 테스트가 정답인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평균값 정도로만 이제 된 거예요. 이건 이제 빵점이기 때문에 굳이 인제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정답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1.0 이에요. 근데 정답의 이제 평균 정도로 예측을 해 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R2는 이제 빵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결정 계수인지 이 모형의 이제 예측 자체가 음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전체를 y 값의 평균으로 찍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여기서 인제 보시면 여기가 인제 지금 y 테스트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제가 눈대중으로 대강 이제 평균 수치를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눈대중으로 구하지 말고 직접 해 볼까요? 여기서 R2가 인제 빵 나오는 이제 경우를 위해서 인제 아까 인제 했던 스타일로 여기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y 테스트 인제 횟수만큼 반복을 해 주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해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요 y mean을 x 테스트의 영역에서 그려 주려고요. 그래서 요 x 요거는 그냥 플러스로 할까요? 플러스로 하고 x 테스트에 대해서 y 값들이 인제 1대 1로 이제 대응되는 요런 방식이고 요게 인제 평균선이라는 측면에서 음 노란색 점선으로 이렇게 인제 실선으로 이제 그려 볼까요? 음 그죠. 요렇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요게 지금 y 테스트의 평균값들로 예측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거고 그리고 요 아래쪽은 모형의 y 테스트에 대한 예측이고 그리고 요 까만 동그라미는 진짜 y 테스트 정답인 거고 그리고 요 빨간 선은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그런 이제 모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진정한 정답 y 테스트에 우리의 모형이 현저하게 못 미치죠. 현저하게 이제 못 미치고 이거는 뭐보다도 열등하냐면 이 '평균으로 예측한 것보다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만약에 요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요 R2 이제 원래는 R 제곱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냥 말이 어려우니까 R2라고 부를게요. 요렇게 예측하면 그냥 여기서 인제 빵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답하고 인제 완벽하게 일치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인제 1.0 이 이제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인제 100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여기는 이제 빵점인데 지금 우리의 Y 테스트는 빵점보다 못해. 음수값이 나왔어요. '야 어떻게 점수가 음수가 나오냐?'라고 인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인제 그 얘네들이 연속적인 값들에 대한 지표라서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 지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지표 중 기본은 정확도입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 정답과 예측값을 비교해서 전체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을 구하면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연속적인 값인 회귀 출력의 경우 정답과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방식은 평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점수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귀의 경우에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확도 지표로 사용합니다. 분류의 경우와 비교하면 공식이 덜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오차라고 하겠습니다. 단일 표본에 대한 오차로는 정확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 대한 오차를 구해 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차를 집계할 때 오차는 양수 음수값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집계하면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잘못 집계됩니다. 그래서 각 오차에 대해 최소한 절대값을 하여 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차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종 오차의 정도를 부각하기 위해 제곱을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오차가 되도록 1.0 범위가 될 수 있게 정답과 예측값의 평균의 차이로 정규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R제곱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R2라고 부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 성능평가 지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로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살펴보고 정해야 합니다. 정확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능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 공식이 뭐 약간 복잡으리한데 여기서 인제 양극단의 값을 집어놓음 넣어 보면 되게 이제 자명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이제 구하는데 아까 인제 제가 절대값을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제곱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급적이면은 요 값들을 이제 1.0 이제 범위로 이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작아지도록 하는 기전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정답값 정답하고 예측의 차이가 소수점 범위로 나와요. 그러면은 인제 제곱을 하면 요게 인제 작아지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반대로 오히려 인제 이런 가정이 안 맞아서 정답하고 예측이 인제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 앞에 이 소수점 앞에 수치가 뭐 달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더 불어나겠죠. 그러면은 인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인제 커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음수가 나오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모형의 예측을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이 모형과 실제 값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제 오차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그 오차에 대해서 이제 오차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 이제 가정을 이제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표준 정규 분포라면은 인제 0 근처에서 인제 확률이 이제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구성할 때는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은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가 이 소수점 범위로 미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요 지표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가정 자체가 이제 전혀 안 맞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사실 좀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혀 라기보다는 이제 상당히 안 맞는 상황이죠. 그러면 인제 그런 경우에는 오차가 이렇게 크게 이제 발생하면서 이런 가정의 범위를 이제 많이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제 여기 그 위쪽이 이제 머리가 무거워지면서 이제 이 지표가 이제 별로 쓸모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제 그 쓸모 없어지는 경우는 이제 그런데 그 쓸모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 모든 S에 대해서 예측이 완벽했어요. 그러면 볼 것도 없죠. 여기 이제 분모가 분자가 다 0이 되면서 이 전체가 이제 0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차가 무조건 0보 이 오차의 제곱은 무조건 이제 0 보다 이제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거보다 이제 더 작아질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거죠. 0 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경우는 없고, 따라서 여기가 인제 0이 되면서 1 빼기 0 해서 1.0이 나오니까 요 1.0이 이제 최대값이 이제 되는 고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 놓은 거예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0 점의 느낌. 왜냐면 평균 절대값 오차를 보고서는 뭐 오차가 뭐 뭐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한 건가? 이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렇게 인제 만들어 놨고요. 또 이 전체적으로 아까 인제 우리가 직접 해본 것처럼 요 정답과 인제 평균의 차이를 가지고서 얘를 이제 정규화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 정답과 예측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걸 이제 정규화해 줘서 가급적이면 이제 영일 범위로 좀 가둬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에서 인제 평균을 뺀 것으로 이제 정규화를 해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인제 정규분포적인 인제 가정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인제 반영이 되어 있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인제 정답하고 이 평균값을 이 예측이 평균값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모든 아이들이 그냥 평균으로 예측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요 아래쪽하고 위쪽이 같아지면서 얘가 인제 전체가 1이 되니까 1 빼기 1 해서 이 0이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R2가 R2는 예측이 그냥 정답의 평균 정도로 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모형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찍은 거지. 평균으로 그냥 찍은 거죠. 그런 경우에 인제 빵점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답하고 예측이 많이 틀렸어요. 평균 요런 그 정규분포의 범위를 이제 크게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값이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모형 인제 그런 값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인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지표로 이제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고, 사실상 그 정규분포의 범위를 이제 크게 벗어났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모형이 과연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결정 계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서 '아 이거는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냥 모형이 인제 완전하게 이제 실패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만한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이제 이 현재 논의를 통해서 그 회귀 분석에서는 어떤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교재랑 싱크를 살짝 맞춰 보겠습니다. 요 점은 이제 그 71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논의 드린 부분은 71 페이지의 요 하단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R2에 대해서 인제 하고 있고, 결정 계수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1은 예측이 완벽한 경우이고 0은 훈련 어쩌고 저쩌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해 놨는데 실제로 인제 실습하면서 보여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 코드에서는 그걸 이제 진짜로 요 수치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그 교재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를 지양하고 있어요. 안 쓰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인제 이 교재의 테마예요. 이제 뭐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요거 쓰신 분도 뭐 그 인공지능 석박사 인제 하신 분인데 박사님이신데 네 몰라서는 아니겠죠. 근데 이 교재의 테마 자체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 또 그런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인제 옮기니까 여기 깨알같이 이렇게 써 놨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인제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공식은 요렇고 여기서 인제 다들 그냥 이제 말로 하잖아요. 말로 인제 서술을 하는데 저는 인제 '요렇게는 좀 전달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코드로 실제로 이제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금 회귀의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회귀 모형이 인제 처음 사용된 인제 예시라서 다음과 같이 인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모형의 실패로 지금 간주가 되는 상황이에요. 간주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왜 실패를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같이 인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성능은 결국은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설정 이 세 가지의 찰떡궁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 또는 세 가지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인제 이 데이터는 데이터의 인제 분포 양상이 인제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이 분포 양상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도구가 산점도이고 그래서 산점도로서 지금 이제 표현을 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 산점도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1 차원이거나 2 차원인 경우에는 되는데 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 산점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이 분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평가하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인제 불가능한데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의 원리를 납득해 보는 과정이라서 인제 저차원의 데이터로 우리가 인위적인 저차원의 데이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의 분포의 양상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이 더 적합한가가 이제 결국은 이제 결판이 나요.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딥러닝의 경우에도 요 신경망 기반으로 이제 하는데 그 딥러닝도 예전에는 이제 그 잘 안 되다가 영상 쪽에서는 이제 "합성급 신경망을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어 90 년대 후반쯤에 인제 그 제시가 됐고 2010년 이후에 인제 재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요 영상 쪽에 적합한 그런 것을 텍스트에 적용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RNN이라고 하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텍스트라든지 시계열 데이터 시리즈 형식의 데이터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시퀀스라고 이제 평가를 시퀀스죠. 시퀀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해 왔는데 요것도 그 좀 장단점이 있어서 트랜스포머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새롭게 제시가 되면서 적어도 이 트랜스포머는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큰 효과를 이제 발휘하면서 챗GPT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만능의 알고리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 영상에 적합한 그런 신경망이 텍스트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요. 그냥 평범한 알고리즘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제 이 데이터의 분포 양상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돌고 도는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포를 눈으로 보면은 쉽겠지. 근데 분포를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깐요. 그럼 어떡해?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알고리즘들을 이제 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적용해 보고 성능을 평가하고
결과적으로 이 성능이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의 성능 양상을 봤을 때 이 성능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여러 가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이 그런 분포를 현재 데이터의 분포를 제대로 상대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그 상황이 더 나아지는지를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또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